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이난입니다. 갑자기 몸에 열이 오르면서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를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요.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손과 발을 제외한 전신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증상인데요. 한의학에서는 환자 개인의 체질에 맞춰서 이런 증상의 개선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콜린성 두드러기의 한의학적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종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콜린성 두드러기도 아주 잘 낫지 않는 피부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은 팽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열을 쐬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몹시 받는 게 있거나 화병이 아주 심한 경우죠. 이럴 때 두드러기가 나는 것이 특징인데 팽진 모양으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팽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작은 팽진이 아주 토도록 이렇게 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이런 병명은 한의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다른 병명을 써요. 반진이라든지 온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병명을 씁니다. 그러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은 재발 없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제가 재발 없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임시약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이런 얘기고,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노력을 또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두드러기만이 아니라 모든 병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의사가 주의사항을 줬을 때 그런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피부병이 한번 났던 사람들은 그 요인들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안에 몸속에 깍 숨어 있다가 어떠한 계기가 돼서 자극이 오면, 같은 자극이죠. 스트레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는 열적인 자극, 이런 자극이 왔을 때 다시 두드러져서 나오는 것이 피부병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생긴 모습이라든지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동반되는 증상이죠. 또 맥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콜린성 두드러기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과격한 운동입니다. 과격한 운동, 가벼운 운동나서는 잘 나타나지 않죠. 과격한 운동 또는 목욕할 때 사우나 같은 거를 좀 심하게 하는 경우, 체온이 1도씨 이상 높아질 때 콜린성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는 일이 있으면 머리가 아파 오거나 가슴이 답답해 오거나 잠이 안 오거나 또는 소화가 안 되거나 이와 같은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보면은 코가 오똑하고 뾰족한 사람들, 코가 큰 사람들, 또 입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들, 얼굴이 돌출된 사람들, 이게 함몰된 게 아니라 돌출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 눈썹이 얇은 사람보다도 눈썹이 진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되게 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평소에 아주 정확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볶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와닿아요. 본인 자신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때 몸에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가 되겠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의 증상은 1, 2mm 정도의 아주 작은 팽진들과 발진들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치료해주면 임시로 가라앉히는 치료를 자꾸 하다 보면 이 피부를 이렇게 그으면은 이렇게 도드라져 나오는 묘기증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병소가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 나타나는 증상만 따르다 뿐이지 원인은 같습니다. 그럴 때 원인적 치료를 하면 콜린성 두드러기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묘기증도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주로 몸통에 발생을 하고 손발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반드시 있습니다. 손발에 많이 나는 것과 몸통에 나는 것이 다릅니다. 사실 몸통에서부터 시작돼서 손발로 빠져나가면 병이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치라고 그러죠. 손발에서 시작돼서 몸 쪽으로 옮겨가면 난치입니다. 같은 두드러기라도 치료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콜린성 두드러기도 나타나는 양상, 어떻게 옮겨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여기에 동반되는 증상은 몹시 가려워합니다. 안 가려운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몹시 가려워합니다. 근데 저기에 가려워하는 증상도 낮에 더 가려워하느냐 밤에 더 가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릅니다. 밤에 더 가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혈과 연관된 피와 연관된 가려움증일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는 음식에 의한 가려움증이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 어혈이 생기고 피가 엉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어혈이 밤에 더 나타납니다. 그럴 때 두드러기가 되면은 밤에 두드러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가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혈에 의한 두드러기는 검사상에 나타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임시 치료해주는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 증상을 가라앉히는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생긴 모습이라든지 동반되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맥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낮에 심하냐 밤에 심하냐에 따른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따갑다 그랬어요. 가려운 것이 더 심한 것이 따가운 겁니다. 일단 따끔하다, 따갑다, 불에 댄 듯하다 이거는 화입니다. 불에 댄 듯하다, 따갑다 이거는 화입니다. 굉장히 증상이 심한 것이죠.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픈 것은 또는 가려운 것은 또는 따가운 증상은 바로 화입니다. 윗속이 따가울 수 있고 피부가 따가울 수 있고 머릿속이 따가울 수 있고 눈이 따갑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황련해독탕이라고 해서 화를 직접 꺼주는 이러한 치료를 해야 이 따가움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고 콜린성 두드러기가 치료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꾸로
화니까 물을 쳐준다는 것은 육미지왕탕이라든지 사물탕 같은 종류로서 물을 쳐주면 그때 들어가는 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숙주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대개 검습니다. 이런 숙주향이 들어가는 물을 쳐주는 약을 써서 화를 꺼주면 따끔따끔거리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한이에요. 땀이 나고 또 복통, 그 다음에 현기증, 배가 아픈 것도요. 아랫배가 아프냐, 윗배가 아프냐, 배꼽 주변이 아프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아랫배가 아픈 경우는 대개 어혈, 소변삽, 소변의 이상이죠. 어혈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나쁜 피. 이것은 대개 타박상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떠한 수술 뒤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또는 출산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꼽 주변과 상복부가 있는데 상복부는 외감하고 내상이 겹치는 곳입니다. 이 명치가 바로 외감과 내상이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명치 이하 배가 아플 경우에는 외감에서 오거나 내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배꼽 주변은 차서 냉해서 또는 적열로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통이 오더라도 두드러기와 같이 동반되는 저 복통은 바로 이와 같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복통도 치료되고 콜린성 두드러기도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기증입니다. 현기증은 대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콜린성 두드러기와 함께 되는 현기증의 경우에는 담화라는 것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화라는 건 뭐냐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느글느글 미식미식하면서 얼굴이 붉다든지 이러면 담화입니다. 얼굴이 돌출되고 코가 뾰족하다면 담화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면서 얼굴이 돌출되고 코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놓았을 때 여기가 산같이 높은 이러한 사람.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와 함께 되는 현기증은 담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시 증상만 가라앉히는 약을 복용 시에는 병이 숨어요. 안으로. 우리가 쥐를 잡을 때도 쥐구멍에 들어가면 못 잡아요. 그러나 쥐구멍에서 나왔을 때는 그거를 잘 파악해서 잘 잡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정말 병의 원인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드러기가 났을 때 너무 증상이 심하고 괴로우니까 임시 조치를 합니다. 그럴 때 그때 나타난 양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그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온 것을 잘 파악해 뒀다가 나중에 정확한 이 얘기를 해줘야 근본 원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치료 후에 섭생이 잘못되면 완치가 됐더라도 섭생이 잘못되면 반드시 재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소인에 의해서 어떤 성향에 의해서 체질에 의해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후에도 완치가 됐다, 약을 안 먹어도 두드러기가 안 난다 하더라도 섭생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